만나서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죠? 영어로 Nice to meet you. 1초 만에 떠오르시죠? 주방 청소하느라 5시간이나 걸렸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스피킹을 잘 못하는 이유는 주구장창 단어만, 문법만 하다 보니까 덩어리로 문장을 쑥 뱉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어만 뱉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의 문장의 핵심은 이 단어만 알면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과 자주 쓰이는 전치사만 알아도 대화가 훨씬 풍부해지고 문장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한 단어는 책과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시인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는데요. 한국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아이를 가진 육아맘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금보다 귀한 육아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스피킹을 잘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학창 시절에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말을 쉽게 뱉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주구장창 단어만, 문법만 하다 보니까 덩어리로 문장을 쑥 뱉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어만 뱉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10살 때쯤인가 루빅스 큐브를 한참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밤낮으로 큐브를 돌리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빠르게 이 큐브를 색을 맞추려면 정말 많은 공식을 외웠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버벅거리면서 40초, 30초 걸렸었던 거가 정말 반복 훈련을 많이 하면서 결국엔 4, 5초 만에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를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손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입에서 툭툭 나올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스피킹의 머슬 메모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죠? 영어로 Nice to meet you. 이렇게 1초 만에 떠오르시죠? 근데 주방 청소하느라 5시간이나 걸렸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떠오르시나요? 주방 청소하느라 5시간이나 걸렸어. 이러면 이나가 영어로 뭐지? 혹은 시간을 썼어 때문에 spend too much time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It took me 5 hours to clean up the kitch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t took me 5 hours to clean up the kitchen. 입에서 바로 툭 나올 정도로 훈련하면서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기초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o, make, get, have 이런 단어들인데요. 누구나 아는 기본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만 알면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과 자주 쓰이는 전치사만 알아도 대화가 훨씬 풍부해지고 문장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어는 주제 중심 언어거든요. 영어 화자들은 행동과 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기분이 좋아졌어 라는 한국어는 기분이 좋아졌다. 주제는 기분이죠. 근데 영어로는 기분이 좋아졌어가 I feel better 라는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문장의 핵심은 느끼다 라는 동작이 중심이 되는 거죠. 또 한국어로 시간이 부족해, 이 시간이 부족해, 뭐뭐가 부족해 라고 할 때 떠오르는 단어 뭘까요? 혹시 lack 이런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근데 사실 영어로는 I don't have enough tim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라는 표현보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영어는 초점을 두고 있죠. 정리해보면 영어는 상태가 바로 행동의 결과로 바라보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영어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have, get, make, tell 이런 기본 단어들이 이런 동사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쉬운 단어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예시를 제가 몇 개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시리얼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우유가 상한 거예요. 우유가 상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상하다라는 표현을 생각해보면 spoil 혹은 rotten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영어는 the milk went bad. 쉬운 go bad 라는 표현을 씁니다. go 뒤에 형용사만 붙이면 어떻게 되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화면이 까매지다 라는 표현도 이 go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요거 뭐라고 할까요? 요거가 the screen went black, go black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화면이 나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럼 요즘 제가 또 머리에 막 하얗게 새치가 하나씩 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다. 또 이 표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국어로는 흰머리라고 하니까 go white라고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영어로는 white라고 하지 않고 gra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는 my hair is going gray. My hair is going gra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어려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영어 단어를 깨워서 즉시 입 밖으로 꺼내주는 스피킹 부스터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것이 한 단어만 바꿔서 문장이 술술 나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훈련은 패턴 훈련인데요. 우리가 nice to meet you를 그냥 생각 없이 바로 뱉을 수 있는 것처럼 핵심 패턴들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여러분이 지금 급한 일을 막 끝내고 있어요. 근데 동료가 뭔가 물어보려고 옆에 온 거예요. 이럴 때 나 지금 조금 바빠, 조금 나중에 하자, 이런 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m busy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I'm busy라는 표현이 나 지금 바빠 라는 느낌처럼 딱 잘라서 나 지금 바쁘니까 괴롭히지 마, 이런 느낌을 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I'm in the middle of 라는 표현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나는 중간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뒤에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러시면 돼요.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친구가 잠깐 나오라고 해요.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나 지금 잠깐 통화 중이야. 요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m in the middle of a phone call. I'm in the middle of a phone call.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I'm in the middle of 이렇게 뚝뚝 끊어지게 단어를 얘기해버리면 나는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덩어리로 얘기해야 훨씬 더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 중에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토플 스피킹을 14년 이상 가르쳤고 미국 현지에 4년부터 20년 차 이상 생활 중이신 정말 다양한 분들의 소리를 코칭해 본 결과 처음부터 소리를 같이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소리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룸메이트가 이러더라고요. I'm Amanda. 듣는 순간 맨다가 뭐지? 맨다가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영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I am Amanda. 나는 아만다야 라는 뜻이었어요. 영어는 강세 중심의 언어이고요. 한국어는 음절 중심의 언어예요. 한국어는 모든 음절이 거의 동일한 길이와 강세로 발음이 됩니다. 말의 리듬이 일정하고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 Amand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영어는 강세 중심이라서 I'm Amanda, I'm Amanda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이는 덩어리들하고 말할 때의 덩어리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제가 꼭 넣으려고 했었던 부분은 왕초보 분들 책이기는 하지만 모든 챕터에 덩어리지게 소리내는 훈련법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영어 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강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강세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강세는 어느 단어들에 오냐?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에 옵니다. 동사, 명사, 부사 등등등이요. 이런 단어들을 내용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문법적으로 필요한 기능어들이 있어요. 이 기능어들은 예를 들어서 전치사, 관사, 조동사, 대명사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can, I, me, our, yours, should, to, from 이런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은 문장 안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어보다 약화해서 소리를 좀 죽여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내가 아는 소리 말고 정확한 소리를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해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리 훈련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루에 꾸준하게 한 30분씩 매일 하신다면 소리는 무조건 좋아지세요. 제가 진행하는 챌린지 후기들이 증명합니다. 영어 실력은 계단식으로 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거든요. 수강생 중에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1년짜리 코스를 듣는 동안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스피킹 강의를 정말 도닦듯 꾸준히 반복을 하시면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셨다고 후기에 남겨주셨거든요. 크게 소리내어 따라하셨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영어가 된다는 즐거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수강하셨던 것도 왕초보 대상의 강의였고요.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확장시키는 개념의 강의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님처럼 꾸준함의 힘을 믿고 한 단어 훈련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육아맘이라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긴 공부를 권하지는 않는데요. 하루에 딱 10분만 일단은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에 박힌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을 보면 꾸준하게 정말 매일같이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하루에 어떤 날은 필 받으면 뭐 1시간도 하고,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10분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아이 잠든 후에 10분만 한 단어 패턴들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긴 호흡보다 짧게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확실하고 가성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와 같이 음성으로 직접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을 꼭 드리고 싶어요. 퀸 김연아 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매일같이 훈련을 하느냐, 그냥 하는 거지 뭐 라고 대답한 것처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루틴처럼 매일매일 그냥 앉아서 10분이 돼도 좋고 30분이 돼도 좋고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제 수강생 중에 챌린지를 1년 넘게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은 왕초보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필라테스 강사님이셨거든요. 필라테스 할 때 수업은 한국어로 하기는 하는데 누군가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배울 때 소통도 질문도 이제 영어로 해야 되고 수업도 영어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머릿속에 단어들은 막 있는데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셨는데 그분이 꾸준하게 한 결과 지금은 정말 소리가 굉장히 유창해지시고 자연스러워지시고 소통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분이 정말 포인트가 얼마나 1년 동안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공부도 안 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꾸준하게 매일같이 열심히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피곤하고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고 이래도 매일매일 쌓여가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면서 영어 공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AI도 나왔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 영어 잘해 이런 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배움에 있어서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언어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그리고 나의 일의 확장 이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계가 정보를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짜릿함까지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여행지에 갔을 때 서툴지만 외국인하고 대화를 했을 때 웃고 눈빛을 주고받고 하는 짜릿함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실제 40대 수강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여행 중에 길을 헤매다가 현지인하고 짧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대요. 근데 뭔가 말을 했는데 그분이 딱 한 번에 알아듣고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걸 보고 나 영어 계속해서 공부해야겠다. 이 짜릿함을 계속 느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발표가 있어서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는데 번역은 AI가 바로바로 해줘서 컨퍼런스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고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발표가 끝나고 나서 네트워킹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때서야 진짜 영어를 해보고 발표자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실제 비즈니스는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농담 한마디에 막 그룹이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조금 늦게 웃는다던가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순간만큼은 AI가 대신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AI가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시대가 오더라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은 여전히 언어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언어를 쓰는 것은 가족 노화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